반갑습니다. 승리한 투자자의 길로 가는 원스웨이입니다. 오늘은 두손파파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는 쿠쿠홈시스를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쿠쿠하면 전기밥솥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쿠쿠홈시스가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맞는가요? 아닙니다. 전기밥솥은 쿠쿠홀딩스가 지분을 100% 들고 있는 쿠쿠전자에서 만들고 있고요. 쿠쿠홈시스는 정수기와 비데 등의 제품을 렌탈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017년 7월에 쿠쿠전자는 회사를 분할하는 공시를 했는데요. 분할 후에 기존의 존속회사는 회사 이름을 쿠쿠홀딩스로 바꾸면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고, 물적 분할로 신설된 쿠쿠전자는 전기밥솥을 만드는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분할로 신설된 쿠쿠홈시스는 정수기와 비데 등을 렌탈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러면 쿠쿠전자라는 하나의 회사를 쿠쿠홀딩스와 쿠쿠홈시스, 쿠쿠전자 이렇게 세 개 회사로 나눴다는 말씀인데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은 주주의 입장에서 해당 기업의 지분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인적 분할은 분할된 회사에 대한 지분을 기존의 주주들이 동일하게 가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인적 분할로 나눠진 기업의 시가총액은 각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평가해서 결정한 분할 비율로 나누게 되고요. 이렇게 나눠진 두 회사는 재상장 절차를 거쳐야 상장이 가능하지만 이미 상장 심사를 통과했던 기업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적 분할된 기업의 재상장 심사는 신규 상장하는 기업보다는 까다롭지 않은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쿠쿠홈시스는 인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로 기존의 주주들이 똑같은 비율로 쿠쿠홈시스의 지분을 가지게 되고요. 쿠쿠홀딩스가 쿠쿠홈시스의 지분 16.8%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분할 전에 쿠쿠전자가 자기 주식으로 보유 중이던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은 분할된 회사를 존속회사인 모기업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방식이고요. 따라서 전기밥솥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설립된 쿠쿠전자는 쿠쿠홀딩스의 100% 자회사인 비상장회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쿠쿠전자를 비상장회사로 두고 쿠쿠홈시스를 상장회사로 뒀다는 것은 쿠쿠홈시스의 성장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받기 위한 전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너들의 생각대로 쿠쿠홈시스의 성장 가치를 시장에서는 얼마나 높게 쳐줄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쿠쿠홈시스는 정수기 등의 제품을 렌탈해주는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쿠쿠홈시스는 정수기 렌탈 사업을 시작으로 공기청정기와 연수기, 매트리스, 안마의자, 비데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넬로라는 브랜드에서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용으로 나온 제품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네,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 제품을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그리고 표를 보니까 일시불과 렌탈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일시불과 렌탈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네, 2020년도 실적을 보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일시불이 28.2%, 렌탈이 71.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이전과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눈에 띄는 것이 일시불의 내수와 수출 금액인데요. 2020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내수에서 발생한 일시불은 전년 대비해서 급증한 반면에 수출에서 발생한 일시불은 급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시불 계약에서 내수 쪽이 급증한 것은 2019년 말에 국내에 금융리스를 도입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고, 수출 쪽이 급감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말레이시아도 락다운에 들어가면서 신규 영업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국내에 금융리스를 도입한 것은 부정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코로나도 이제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최악은 벗어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올해 4분기 실적 전망은 어떤가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선이 2019년도 실적이고 실선이 2020년도 실적이고요.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는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1에서 3분기 모두 전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매출액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4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시면 2020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공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판매 수수료가 전년 동기 대비 240억 원 정도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판매 수수료가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80억 원 정도 감소하면서 이익률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1분기와 2분기는 판매 수수료의 변동 때문에 영업이익이 들쭉날쭉했는데요. 공시 자료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쿠쿠홈시스에서 주식 담당하시는 분과 통화를 했고요. 담당자 얘기로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2019년 2분기에 금융리스를 도입하면서 1월 계약건부터 소급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 2분기에 판매 수수료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에 소급 적용했던 1분기의 판매 수수료를 1분기에는 더해주고 2분기에서는 차감해봤고요. 그러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분기 영업이익은 아래로 내려오고 2분기 영업이익은 위로 올라가면서 2020년 영업이익 추이와 비슷하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1분기와 2분기에 발생했던 영업이익의 차이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풀린 것 같고요. 순이익도 영업이익과 같은 이유에서 비슷한 그림이 나오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분기별 실적을 살펴봤으니까 올해 이후의 실적 전망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쿠쿠홈시스는 2017년 7월에 분할 설립된 기업이기 때문에 백데이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 추이와 전망에 관한 자료도 2018년부터 기록했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매출과 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투자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익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는 점은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익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컨센서스에 대해서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에는 주가가 위로 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쿠쿠홈시스는 수출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쿠쿠홈시스가 진출한 나라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요? 네, 쿠쿠홈시스는 현재 말레이시아와 싱가폴, 인도네시아, 인도, 미국, 호주 등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2015년 7월에 진출한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코웨이에 밀리면서 시장 점유율 2위 사업자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도 정수기 외에 제품을 다변화시키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는 해외에 진출한 법인들로부터 아쉬움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쿠쿠홈시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요? 네, 쿠쿠홈시스는 현재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 이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55,000원이고요. 2020년 11월 25일 종가인 41,100원과 비교하면 약 37.2%의 수익률이 기대됩니다. 네, 기대 수익률이 낮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두손파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정 주가 밴드를 산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쿠쿠홈시스의 적정 주가 밴드는 얼마로 나왔나요? 네, 데이터로 산출한 적정 주가 밴드의 하단 가격은 54,048원으로 나왔고 상단 가격은 83,006원으로 나왔고요.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가 적정 주가 밴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두손파파는 55,000원을 1차 목표 주가로 잡고 투자를 했습니다. 네, 차트를 보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말씀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이제부터는 경영진과 주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경영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쿠쿠홈시스의 대표이사는 구본학 대표로 구자신 회장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경영진의 주요 경력을 보면 성광전자 출신으로 나와 있는데요. 쿠쿠는 1987년에 설립된 성광전자에서 시작된 기업이고 이들 경영진은 그만큼 오랫동안 쿠쿠에서 일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네, 경영진이 모두 오랫동안 쿠쿠에 몸담고 있는 분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럼 주주 현황도 살펴볼까요? 네, 쿠쿠홈시스는 지주사인 쿠쿠홀딩스가 최대 주주로 되어 있고 40.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본학 대표가 16.5%, 아버지인 구자신 회장이 9.32%, 동생인 구본진 씨가 7.1% 보유하고 있고요.
따라서 오너 일가가 쿠쿠홈시스의 지분을 과반 이상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주사인 쿠쿠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구본학 대표로 지분 42.3%를 보유하고 있고요. 동생인 구본진 씨가 18.3%, 구자신 회장이 6.9% 들고 있기 때문에 쿠쿠홈시스의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쿠쿠홈시스는 경영진뿐만 아니라 오너 일가의 지배력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쿠쿠홈시스의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쿠쿠홈시스의 투자 포인트는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와 해외 진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쿠쿠홈시스는 정수기뿐만 아니라 연수기와 비데, 매트리스, 안마의자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고요. 라이프 스타일이 소유가 아닌 공유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소비자들은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일시불로 사기보다는 구독 형태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트렌드가 렌탈 사업을 하는 쿠쿠홈시스한테는 긍정적인 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쿠홈시스는 경쟁이 치열한 국내를 벗어나 말레이시아와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폴, 미국, 호주 등으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영업에 차질이 있기는 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여러 사업자들이 구독 형태의 판매와 서비스를 계속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쿠쿠홈시스도 사업을 얼마나 더 확장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투자 관점에서 쿠쿠홈시스의 리스크 요인은 없나요? 네, 쿠쿠홈시스는 투자 관점에서 부각되고 있는 리스크 요인을 찾기가 어려웠던 유일한 기업인데요.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쿠쿠홈시스는 국내와 말레이시아에서 금융리스의 형태로 판매하는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적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향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이고,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투자 관점에서는 리스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불확실성은 분기마다 발표되는 실적에 따라 대응하면 될 것 같고, 앞에서 살펴봤던 컨센서스에 따르면 올해 이후의 매출과 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상으로 쿠쿠홈시스에 대한 투자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승리한 투자자의 길로 가는 원스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